이번 시간 이 블록체인 나우 글로벌의 크립토 캐스터들과 함께 현재 핫한 이슈를 모아서 전달드리는 크립토톡 시간입니다. 넘쳐나는 소식, 또 분별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들이 판치는 우리 시장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최신 뉴스, 또 시장 동향을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은 조종훈, 또 이나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 돈이 되는 이야기, 돈을 부르는 정보, 캐스터들과 함께 준비한 소식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5대 은행 중인 한 곳이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해 주식 종목을 추천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상반기에만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의 벤처 캐피털 자금 총 170억 달러가 투자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투자금은 향후 금융, 공급망, 게임,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자산의 거래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세대의 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디지털 결제업체 페이팔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이라며 구조적으로 희소성 있는 자산으로서 거대한 글로벌 소비자 기반으로 위한 슈퍼 어플리케이션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2019년 미국계 은행 JP모건의 최초 암호화폐 지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모건 스탠리는 올해 초순 자산관리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 펀드 활용을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NFT 분야에 진출한 폭스 코퍼레이션, 아이아츠 미디어, 디즈니, 워너 뮤직 그룹 등을 추천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들 종목은 암호화폐 영역에 노출되어 있어 향후 12개월 이내에 최소 10%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우리 알트코인들은 또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나영 캐스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 저는 리플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상자산 기반 디지털 결제 서비스 리플이 내일의 신재생 에너지와 4,400만 달러 규모의 ESG 공동 투자 펀드를 마련해서 태양 에너지 개발 사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인데요. 넬넷은 학자금 대출로 성공한 미국의 P2P 대출 스타트업으로 2018년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에 1억 4,2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리플이 가상자산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온 결과 이 두 기업이 공동으로 첫 번째 ESG 공동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두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 35년 동안 약 15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사회적 영향력 부분 책임자인 켄 웨버 총괄은 리플은 넬넷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탄소 발자국을 지우고 가상자산 산업에서 장기적으로 탄소 발생을 억제하기로 약속을 했다면서 매우 흥분되는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리플은 지난 4월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 기업 컨센시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운용사 코인쉐어와 크립토 클라이밋 어코드라는 가상자산 업계 신재생 에너지 연합기구를 구성했는데요. 이 기구는 가상자산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완전히 억제하는 걸 목표로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오픈소스 회계 표준을 개발하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네, 최근 글로벌 기업 경영에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ESG입니다. 우리 가상자산 시장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SEC와의 소송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리플사의 글로벌 경영 트렌드를 쫓아가는 모습,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조종훈 캐스터,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이번에는 에이다와 관련된 소식 준비해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카르다노의 창시자죠. 찰스 호스킨슨이 약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카르다노 아프리카 투어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유투데이는 찰스 호스킨스가 익명의 VC 펀드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펀드는 아프리카 소재의 카르다노 기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6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투어의 목표는 스타트업 선정이 될 것 같고 VC 펀드는 재정, 교육과 같은 지원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네, 카르다노의 아프리카 투어 소식까지 저희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향한 우호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 듯한데요. 이 시각 세계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위스의 소식입니다. 스위스 비영리 단체가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지급 준비금 채택을 위한 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위스 비영리 단체 투비4CH가 비트코인을 스위스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금 일부로 삼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는데요. 2017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투비4CH는 가상자산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블록체인이 불러온 사회 경제적 변화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투비4CH는 트위터를 통해서 We are planning to start a federal popular initiative. Can we reach 1 million Bitcoin friendly Swiss nationals?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 도입에 필요한 1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스위스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금에 대한 헌법 조항에 이 지급 준비금은 금과 비트코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입 베나임 투비4CH 설립자 겸 회장은 서명이 모이게 되면 투표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의 토론과 논의가 스위스 국민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을 줄 수가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스위스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금에 비트코인이 정말로 추가될 수 있을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영국 중앙은행은 굉장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영국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1일 데일리 호들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금융기관들에 대해 세심한 주의와 심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은행 내 금융정책위원회 정기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영국 통화의 안정성에 즉각적인 위협은 아닐 수 있지만 잠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내외 조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암호화폐 자산과 영국 금융 시스템 간 관계를 포함해 계속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고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 자산의 수용에 대한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영국 중앙은행의 입장과 상반되게도 세계적인 결제 대기업인 페이팔이 지난달부터 영국에서 매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영국은 유럽 지역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존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자산의 수용,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영국의 중앙은행 당부 소식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불구하고 진작에 암호화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도 있죠.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코인으로 항공권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com의 기사를 보시면 Travelers will be able to purchase airline tickets with crypto in Venezuela라고 해서 네. 이제 베네수엘라 국제공항에서 비트코인, 대시, 페트로 등을 통한 항공권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암호화폐 결제는 베네수엘라 암호화폐 전문기관 수나크립에 의해서 규제가 될 예정이고요. 또 한편 베네수엘라 국영항공사 콤비아사는 자국 암호화폐 페트로 결제를 지원한다고 2018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국영항공사 트로피알 에어라인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지난 8월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번 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 세계 시장 상황들, 또 각국의 정부 입장들까지 모두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업계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9월 24일에 특근법 시행 이후에 정부 신고를 통한 법률적으로 이 안정적 기반을 확보한 가상자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서비스 확장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저희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이 특근법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한 뒤 본격적으로 그들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정부의 규제와 관심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중되고 있는데 가상자산 수탁, 결제, 게임 등 관련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기업들이 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가상자산의 불확실성과 불확실한 영역 때문에 사업 확장에 소극적이었다면 정부 신고를 통해 법률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들은 협력사를 늘려 서비스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신규 가상자산 서비스를 공개하는 등 신사업 저변을 넓히거나 가상자산 기업의 투자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 확장의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의 어플리케이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코인은 지난달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후 전국 이디야 커피 브랜드에서 가상자산 페이코인 PCI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어 이달 1일엔 서울랜드 이용권도 페이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가을 시즌에 맞춰 나들이 시기를 공략한 서비스 영역 확장에 나섰습니다. 게임 분야에선 지난달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위메이드트리가 지난달 야심작인 미르4 블록체인 버전을 선보인 후 신규 블록체인 게임 2종의 추가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네.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구동되는 게임을 늘려가면서 해당 네트워크인 위믹스의 토큰 이코노미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망입니다. 네. 페이코인이나 위메이드트리는 자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각각의 가상자산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키를 회사 내에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업체는 아닙니다. 이유는 특근법이 지갑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를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이용자에게 제공할 뿐 개인 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엔 신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 기업은 가상자산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ISMS 인증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춰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고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금융권 또한 가상자산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전문 가상자산 수탁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KB국민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디지털에셋 코다, 신한은행이 출자한 한국디지털자산수탁 KDAC, NH농협은행이 공동 설립한 카르도 등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들의 사업 확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한 가상자산 수탁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 원화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4개로 좁혀진 가운데 법인 고객이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사업하려는 일반 기업들의 거래 중개나 보관 등 사업적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커스터디 업체들의 사업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증권사도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현재 블록체인 기업들과 함께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공동 진출한 은행권처럼 증권사들도 투자 등 다각도에서 시장 진출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올 초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6.15%를 퀄컴으로 인수했고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인 쟁글 운영사 크로스앵글에도 지난해 40억을 투자했습니다. SK증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과 손잡고 디지털 자산들을 관리하고 수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특근법 시행 이후에 이 건강한 성장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아있죠. 네, 우리 시장은 아직 과세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10일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가상화폐 양도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고 가상화폐 소득의 5천만 원까지 공제하되 3억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 원 초과 소득부터 20%의 세율로 세금을 조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 소득 간의 형평성 논란을 일은 바가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 제왕적 금융 규제로 이용자와 중고거래소를 낭떠러지로 몰아넣은 정부가 세금부터 물게 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면서 또 과세는 법과 제도를 차분히 정비한 뒤에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법적 성격 그리고 과세 인프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최근까지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조명희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서 총 4개입니다. 국민의힘 윤찬영, 유경준 의원이 지난 5월 중순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 그리고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7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세를 1년 미루고 가상화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의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근법이죠. 네. 이 특근법 개정안을 지난 8월에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실명 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니라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서 실명 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게 이 개정안의 핵심 목표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불법 자금 범죄 행위를 규제하자는 특근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실명 계좌를 금융당국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서 삭제하고 신고 수리 후 금융거래 요건으로 이연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엄격한 신고 절차를 마친 뒤에 은행에 실명 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부담을 완화한 가운데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 계좌를 거래소에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국내 가상자산 과세 현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좀 화제를 전환을 해서 금융시장 또 기존의 산업에서 우리 코인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큰 화제죠. 구글페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소매점과 온라인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구글페이를 통해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네. 벡트가 구글과 협력을 체결하고 가상자산 결제를 확대하고자 나선 건데요. 1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개빈 마이클 벡트 CEO는 소비자가 디지털 자산을 실시간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글과 협력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벡트 지풀카드 사용자가 온 오프라인 구글페이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며 벡트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잔액을 구글페이를 통해 법정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벡트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로 올 3월부터 스타벅스 등 주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상자산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용 앱을 출시하고 협력 파트너를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암호화폐가 정말 화폐인가, 이 화폐의 기능,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는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업계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질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암호화폐를 실생활에 도입해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또 해당 의문들의 반증을 우리 업계가 해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암호화폐 결제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캡제미니 리서치 기관이 전 세계의 기업과 고객 그리고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Nearly 45% of consumers around the world will use crypto for payments by 2023라고 하면서 현재는 전 세계 소비자의 10% 미만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높은 거래 수수료와 국가 간 결제 수요 증가로 인해서 향후 1년에서 2년 이내에는 결제 수단의 45%가 암호화폐로 결제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캡제미니는 암호화폐 결제 분야에서 이 암호화폐 신용카드가 가장 보편적인 채택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를 향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유망성을 봐서일까요? 최근 크립토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크립토 전문가들의 시장 입성과 함께 이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주도한 엔지니어 2명이 실리콘밸리 유명 VC 앤드리슨 호로위츠에 합류했다고 CNBC가 10월 10일을 보도했는데요. 네. 리아즈랑 나심 이 두 연구원은 두 엔지니어는 페이스북에서 2년 동안 노비라는 디지털 월렛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그간 세계 각국으로부터 규제의 압력에 맞아서 직면했는데 네. 이들은 호로위츠 암호화폐 팀에서 각각 최고 기술 책임자,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추가로 지난 6월 호로위츠는 22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중심 펀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글로벌 A 캐스터들과 함께 이 글로벌 국내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돈이 되는 이야기, 또 돈이 되는 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캐스터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